첫 번째 경기는 카라박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축구팀 카라박은 2010년대 이후 정말 꾸준하게 유럽 대항전에 자주 등장하는 팀이며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팀이 되었는데요. 어제 분석했던 팀인 노르웨이의 보데글림트가 카라박이랑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끼는데, 우선 카라박도 한 감독이 굉장히 장기 집권하고 있는 팀으로 쿠르바노프 감독은 2008년 7월 카라박 지휘봉을 현재까지 무려 18년간 카라박을 이끌고 있습니다. 카라박은 스쿼드 규모가 고작 800만 유로도 되지 않는 팀으로 카라박 스쿼드 전체 선수들의 몸값을 합친 금액이 오늘 상대하는 프랑크푸르트의 골키퍼의 몸값보다 적지만, 그럼에도 이번 시즌 2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로는 한 감독이 오랜 기간 집권하며 만들어 놓은 탄탄한 조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카라박이 빅리그 클럽들의 상대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들만의 축구를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운 행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지만,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마르무시와 에키티케가 이탈한 이번 시즌 전력은 아무리 도안리스와 부르카르트 등을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다고 해도 다운그레이드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팀 내 득점 1위인 부르카르트는 지난 11월 말 당한 종아리 쪽 장기 부상으로 여전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가 빠졌음에도 프랑크푸르트의 득점력은 마르지 않는 모습으로 최근 공식전 4경기에서 9골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프랑크푸르트는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른 뮌헨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기록한 팀임과 동시에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 지난 공식전 4경기에서 9골을 기록했다고는 하나 그 이상인 10골을 실점하며 0승 3무 1패에 그쳤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매치업을 봤을 때 저는 승패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두 팀의 전술 스타일을 봤을 때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배당을 보니 역시나 기준점이 높게 잡힌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5번은 웬만해서 베팅을 안 하는지라 배당이 약간은 아쉬워도 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첼시와 파포스의 경기입니다. 첼시는 이달 초 마레스카 감독이 보드진과의 마찰로 돌연 사임하게 되었는데요.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지난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과 리그 4위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도 따냈고, 이번 시즌도 크게 엇나가는 성적을 기록 중이진 않았다는 점에서 꽤나 놀라운 소식이었지만, 아무튼 마레스카 감독은 어떻게 보면 시즌 중에 무책임하게 팀을 떠났고, 첼시는 급하게 첼시의 위성 구단인 스트라스부르의 감독 리암 로세니어를 급하게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합니다. 로세니어 감독의 경우 84년생의 굉장히 젊은 감독이지만 리그왕의 중하위권 팀 스트라스부르를 이끌고 유럽 대항전 진출에 성공시켰던 전례로 지도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감독이긴 하지만, 첼시 정도의 규모의 B클럽 지휘 경험이 없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우려는 있으며, 첼시에서 치른 지난 공식전 3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하긴 했으나 경기 내용에선 여전히 의문부호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파포스는 키프로스 리그의 팀으로 유럽 무대에서 굉장히 낯선 팀인데요. 또한 유럽 대항전 경험이 부족한 파포스가 개인적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승점 자판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비아레알을 상대로 깜짝 승리를 기록하며 현재 1승 3무 2패 승점 6점으로 리그 28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 역시 열려있는 상황이죠. 첼시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감독이 갑작스럽게 교체가 되었는데, 새로운 감독인 리암 로세니어 체제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기 위해선 오늘 경기 승점 3점은 필수적이라 생각하는데, 첼시의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나폴리 원정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죠. 또한 무려 36개의 팀이 참여하는 챔피언스 리그 예선이기 때문에 득실차 관리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며, 파포스가 원정에서 아직까지 득점이 없었다는 점은 더욱 첼시 핸디캡 승리에 무게가 실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슬라비아 프라하와 바르셀로나의 맞대결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슬라비아 프라하의 지휘봉을 잡아 장기 집권 중인 트리피쇼프스키 감독은 지난 19-20 시즌 체코리그 우승을 시작으로 팀을 체코리그의 강호로 만들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럽 대항전 경험이 많은 팀은 아니지만 지난 8년간 챔피언스 리그에 4번 진출에 성공했으며, 특히 유로파 리그에서는 토너먼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나름 유로파 리그에선 경쟁력을 보여줬던 팀이었죠. 물론 챔피언스 리그의 성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도 0승 3무 3패를 기록한 모습인데, 아탈란타와 빌바오를 상대로 잘 버텨내며 클리시트 경기를 만들기도 했지만, 인테르, 아스날, 토트넘전에선 모두 3대0 대패를 기록하며 선제골을 허용한 경기에선 수비가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직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패배하며 공식전 11경기 연속 승리 행진이 끊어진 모습인데요. 사실 이날 경기 바르사가 초반부터 소시에다드의 수비를 무너뜨리며 좋은 득점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고, 실제로 페르민과 라민 야말의 슈팅이 골망을 흔들기도 했지만 모두 아쉽게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경기를 완전히 주도했던 바르사였지만 소시에다드가 역습 찬스, 적은 기회 속에서 득점 집중력을 잘 살려주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리그 예선에서 16강 직행이 가능한 순위인 8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32강으로 갈 경우 다른 팀들에 비해 2경기나 더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바르샤가 첼시나 PSG 같은 까다로운 팀들을 상대로 패배하며 순위가 약간 뒤처지긴 했으나 남은 챔피언스리그 일정 2경기가 오늘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경기를 포함해 코펜하겐을 상대하는 언더독 팀들과의 매첩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바르샤의 순위가 크게 반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난 시즌도 승점 16점을 쌓은 팀들이 16강에 직행했었는데 바르샤가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 승점 16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스페인에서 동유럽에 있는 체코까지 가야 하는 장거리 원정 경기이며 체코 리그의 경우 12월에 시즌이 종료되는 춘추제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리그와 코파델레 일정 그리고 최근 사우디까지 가서 수페르코파 일정을 치르며 4개 대회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을 치른 바르샤라는 점에서 체력적인 열세는 분명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어제 치른 보데와 맨시티의 경기와 공통점이 많은데 맨시티와 바르샤 두 팀 모두 직전 리그 일정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전술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완패를 기록했던 맨시티였던 반면 바르샤는 약간의 불운이 따랐던 경기였던 것이지 경기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이런 매첩에선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양질의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페드리의 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출전 시간 관리가 잘 되었던 페드리의 활약을 믿어보며 바르셀로나의 마이너스 1점 핸디캡 배당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핸디캡 승리로 가보겠습니다.